안녕하세요, 쿠데판다 테디입니다. 중국에서 물건 사서 혹은 뭐 직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에서 물건 사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해외에 이제 물류 이동은 확인이 되는데 국내에 들어온 순간부터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관될 때 통관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진행 현황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해당 진행 현황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구매 대행 기준으로 국내 쇼핑몰에 올려놓은 상품을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해외 뭐 타오바오나 1688 같은 데서 물건을 구매를 해서 이 상품을 이제 국내로 고객님한테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타오바오나 1688 같은 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알리, 테무 이런 데와 다르게 국내로 직배송이 안 돼요. 직배송이 되는 서비스도 요즘에 있긴 한데 아직 그게 안정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배대지를 무조건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송대행지라는 곳을 활용을 이제 해가지고 배송대행지로 물건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배송대행지에서 국내 고객한테 물건을 배송해 주게 되죠. 보통 배송대행지를 쓰시면 그 안에서 물류 흐름을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배대지에서 국내로 물건을 보내기 위해 출고한 이후에는 그냥 이제 국내에 통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되게 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요, 송장 번호가 필요해요. 보통 배대지를 쓰게 되시면 배대지에다가 배송대행 신청을 하게 되시면 국내 송장 번호를 받게 되실 텐데, 그게 실제로 고객님한테까지 배송되는 송장 번호겠죠. 혹은 우리가 이제 경동택배로 중간에 이관되는 경우에는 경동택배 이관되는 시점이 국내 통관 이후이기 때문에 국내 통관까지는 처음 배대지에 배송대행 신청했을 때 발행해주는 그 송장 번호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CJ 대한통운이고, 저희가 이제 주로 쓰는 PDL 또 CJ 대한통운이 선송장으로 발행이 되죠. 그래서 그 송장 번호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송장 번호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진짜 통관 중이어야지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무 때나 검색한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대지에서 물건이 출발을 하고 그 기록이 트래킹이 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사실 배대지에서 출고 전까지는 어차피 해외에서 배송 중인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해외 트래킹 번호로 해외 배송 진행 현황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배대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배대지에서 지금 현재 검수 중이며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겼으며 이런 것들도 알려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배대지에서 출고 이후에 뭐 하루 이틀 내로는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 확인을 하냐? 유니패스라는 곳입니다. 자, 네이버에서요, 유니패스를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따로 회원가입이나 뭐 내가 본인 인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우측 상단에 화물 진행 정보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근데 화물 관리 번호로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M, BL, 그리고 H, BL이라는 항목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운송장 번호를 넣고 조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운송장을 넣고 조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운송장 번호 하나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장 번호를 기입을 하신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처리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입항 적재 화물 목록 제출이라는 게 거의 첫 시작이 되고, 이제 위에 보시면 통관 목록 심사 완료, 그리고 반출 신고, 여기 두 개가 지금 시간이 같죠. 이 반출 신고가 나오면 아, 통관이 정상적으로 끝났고 국내 택배사로 인계가 됐구나.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이제 국내 택배 배송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반출 신고가 떴다는 얘기는 이 이후로 보통 이틀 내에는 물건이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는 이 운송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요즘에 통관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이 통관 시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때그때 달라요. 물건 수입량이 되게 많으면 통관도 좀 많이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뭐 중국이랑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 무역적인 교류 관계에서도 약간 금이 가기 시작하면 좀 더 막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춘절 이런 경우에도 물량이 이제 많고 중국이 멈춰있고 하다 보니까 특정 기간 동안 되게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진행되는 모든 진행 사항들이
일주일 내로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좀 보기 편하시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사이에 뭐 부가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거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넣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이 항목들을 보면요. 여기가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도착하는 그 시점까지 발생되는 업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유니패스에서 검색한 그쪽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입항 적하 목록 제출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첫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이 출발이 되면서 지금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싣고 가고 있다. 어떤 게 이제 곧 도착할 거다라는 거를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요 상품들이 이상이 없고 뭐 목록 통관과 뭐 간이 통관으로 빠질지 세금이 부과되는지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분류가 돼서 심사 완료가 되고 수리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확인하는 거는 요 제출 단계가 주로 많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물건이 입항이 되면 하선신고 수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선신고 수리가 됐다는 얘기는 물건이 이제 잘 도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도착했다는 얘기는 이제 국내에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데 가끔 가다가 여기 위에는 요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 신청 그리고 승인이라는 항목을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 이제 국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국내에 이미 너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건들이 많은 거예요.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건들이. 그래서 이 배가 다 들어오지를 못하고 물건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원래는 이게 정해진 그 기간 내에 내가 언제 도착할 거고 언제 이제 입항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 물건을 가겠다라고 이제 다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넘을 것 같아서 그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승인이 나는 겁니다. 즉 이게 떴다는 얘기는 더 지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이 딜레이가 될 때는 이게 한 번만 뜨는 게 아니라 계속 연장이 됩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데 혹시나 이제 이게 뜨면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일단 단순 지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크게 목록 통관이랑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목록 통관은 우리가 흔히 구매 대행할 때 많이들 통관되는 과정인 거죠. 물건이 특별히 검수할 것도 없고 여기에 뭐 세금을 부과할 것도 없고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인 거고 개인 소비 목적으로 개인 통관부호로 개인이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수치인 기준이죠. 이거는 바로바로 통관 절차를 진행해도 되겠다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목록 통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통관 목록 접수가 나오게 되고 며칠 있다가 통관 목록 심사 완료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반출 신고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거쳐요. 별로 어려운 게 없으실 거고 보통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런 페이지처럼 되게 단순하게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의 상품으로 목록 통관이 아닌 경우에는요 수입 신고가 일단 1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수입 신고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과세돼야 되는 상품이냐 혹은 어떤 특별한 검열이 필요한 상품이냐를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과세되는 상품들을 이제 나눈 다음에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하게 되죠. 이제 그때 수입 결제 통보라는 게 고지가 되게 됩니다.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고객님한테, 즉 수취인한테 이 물품은 관부가세나 혹은 부가세가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안내 발송이 가게 돼요. 그러면 카카오톡에 이제 받은 그 안내장대로 발생되는 그 세금을 거기에 이제 계좌번호들이 다 적혀 있는데 거기로 입금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신고 수리가 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통관 과정에서 이게 내가 생각보다 통관이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고 확인을 했더니 수입 결제 통보가 이미 며칠 전에 되어 있고 아무것도 진행 현황이 없다면 고지는 갔는데 세금 납부가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따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걸 처리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게 지연되는 경우는 고객님들이 관부가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받았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요즘에 보이스피싱 이슈로 그냥 안 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처음 주문이 들어왔고 이게 관부가세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면 미리 고객님한테 고지를 하고 협의할 부분들은 협의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고 세관 통관이 끝나면 이제 수입 신고 수리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반출 신고로 국내 배송이 시작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통관 보류나 통관 목록 보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보시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런 게 뜨시면 바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언더밸류, 즉 내가 실제로 구매한 금액과 다르게 가격을 되게 싸게 신고를 해가지고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격을 되게 싸게 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세관에서 이걸 랜덤으로 검수하다가 적발이 됐을 때, 의심 사례일 때 통관 보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가 실제로 구매했다는 내역의 인보이스를 보내가지고 바로 해결을 해주셔야지 문제없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지재권 이슈인 거죠. 상품을 뭐 검수하고 뭐 스캔하는 과정에서 이게 유명 브랜드로 의심이 되면 마찬가지로 통관 보류가 뜰 수 있고요. 이게 빠르게 처리되지 않고 지연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폐기 처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내가 통관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통관 보류나 통관 목록 보류가 떠 있다면요, 그 이유를 빨리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관세청에 이 125 번호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담당 관세사무소가 다 따로 있어요. 그쪽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물어보시고 내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해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을 때 반출 신고로 넘어가게 되고, 반출 신고가 나왔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통관이 끝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대지에서 출고된 이후 통관돼서 고객님이 받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이냐를 보시면 이거는 다 조금 다르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항목들이 처리가 되는데 보통 1일에서 2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길게는 3일. 물론 이 반입 기간 연장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걸리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통관 과정에서는 대략 4, 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배송이 시작이 되는 거는 뭐 바로 시작이 되면 보통 우리나라는 다 다음 날이면 도착을 하죠. 뭐 길어야 이틀 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걸리는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근데 빠르면 뭐 4일, 5일 만에 처리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잡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잡고 처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영상 초반에 유니패스에서 검색했던 이 목록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이걸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입항 적재 화물 목록 제출이 됐죠. 이건 이제 무조건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심사가 완료가 됐고, 하선 신고 수리, 입항 보고 수리라는 얘기는 이제 물건이 정상적으로 도착이 됐다. 이거는 목록 통관으로 진행되는 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통관 목록 접수가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상 없이 통관이 진행이 돼가지고 반입 신고 처리가 되고 바로 이어서 목록 통관 심사 완료랑 반출 신고까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월 5일 날 반출 신고가 됐으니까 뭐 늦어도 2월 6일에는 출발했을 거고 2월 7일 혹은 뭐 2월 8일에는 고객님이 물건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반출 신고 뜬 이후에는 크게 볼 일은 없죠. 근데 그 전에 통관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궁금한지 보실 때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긴 하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